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0월 18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애청자 여러분들이 재미난 사연 많이 남겨놓으셨는데요. 인간시대 만세 대화명 쓰시는 분, 네. 모뎀으로 야한 사진 다운받는 아련한 사연. 이런 제목의 글을 남겨놓으셨어요. 어제 저희가 웹을 뒤바꾼 아이디어 팩 요거 10권을 선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번 타자로 참여를 해 주셨군요. 그렇죠. 사연을 읽어드리자면 때는 1990년대 말, 가정에서는 인터넷의 개념도 모르던 시절이었죠. 회사에 MIS 시스템을 사용해서 부서 업무를 단말 터미널로 입력 수정하던 때였습니다. 그 당시 부서 MIS 시스템에 소프트웨어가 엉겨서 그런지 에러가 났고요. 전산실에 AS 전화를 하고 기다리고 있던 중 신입 동기 중 한 명이 모뎀을 통해 포르노를 볼 수 있다. 이런 혹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당시 프레이보이나 허슬러 잡지를 영어 독해 교재로 삼고 있었던 우리 동기들은 그건 말이 되냐? 다 허황된 이야기다. 이렇게 무시했더니 그 친구가 그럼 내가 10분 안에 가장 야한 사진을 모니터에 불러올게. 이거 내기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모두가 당연히 동의를 했겠죠. 그리고는 그 친구가 뭔가 작업을 하고 드디어 접속이 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모뎀 속도가 너무 느려서인지 사진 한 장을 다운받는데 1분이 기다려도 머리카락밖에 안 나왔대요. 그렇게 사진이 다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10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동기생 중 유일한 홍일점, 여성분이란 얘기인 거죠. 네. 특히 문 남자 동기들의 선망을 받고 있던 모양, 이 모양이 갑자기 문을 탁 열고 들어왔대요. 그리고 모니터 쪽으로 걸어왔다고 합니다. 그때서야 이 남자 동기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난리가 났겠죠. 근데 모니터를 끄기에는 너무 늦어버렸나 봐. 그러니까 다들 슬금슬금 그냥 모니터는 놔두고 다들 도망을 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참 뒤에 다시 사무실에 돌아가 보니 모니터에 다 쪽지가 하나씩 붙어 있대요. 무슨 쪽지냐? 그 모양이 붙인 겁니다. 공무가 아닌 일로 인터넷을 사용한 사람을 색출해서 보고해라. 이런 실장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각오하고 계세요. 전산실 모양. 이런 쪽지가 붙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다들 화들짝 놀라 돈을 각출해서 피자를 전산실로 배달시켜서 무마시키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이런 사연이 들어있네요. 그럼 무마에 성공을 했다는 건가요? 아마 그 다음 결과는 안 나왔지만 성공은 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아득한 옛날이 아닌데도 새삼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로 아까 얘기 드렸던 웹을 바꾼 아이디어 100을 읽을 기회로 잡고 싶네요. 팟캐스트와 RSS에 대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예. 이거는 저희가 안 뽑아 드릴래야 안 뽑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 1번 타자가 리드오프 홈런을 쳐버렸네. 그러니까요. 이거 2번 타자부터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 재밌는 사연을 어떻게 만들지? 이러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자, 다음은 최고 얼음 훈장 TV님이신데요. 이분은 파티에서 저희 방송을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댓글 입력하는 방법을 확인했습니다. 부산에서 울산으로 출퇴근하는 공무원입니다. 3시간을 매일 출퇴근하는데 애청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연령대, 이분은 74년생이시라고 하셨어요. 어허. 비슷한 연령대에 대한민국 남자로 청취하면서 같은 고민과 생각을 많이 합니다. 늘 말씀하시는데 막걸리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부산에 오실 일 있으면 연락 주시면 막걸리 대접하고 싶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건승하십시오. 아니 저희가 조만간 부산 가야 되겠네요. 예. 저랑은 비슷하신데 이 PD님이랑은 좀 차이가 납니다. 몇 살 차이 안 나요. 왜 그래요? 그리고 사랑미사사 대화명 쓰시는 분 저희 댓글 많이 남겨주시죠. 오랜만에 댓글을 쓰네요. 매일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제 귀가 거지인가 봐요.
저는 시즌1 때도 음향의 문제를 몰랐는데 시즌2도 좋아진 걸 모르겠네요. 크크.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쌀쌀해지는데 두 PD님 항상 건강 조심하세요. 이렇게 고마운 댓글 남겨놓으셨습니다. 네. 아니 실은 저희도 이렇게 팟캐스트 녹음하고 있지만 뭐 이 PD 박 PD 둘 다 귀가 거지죠. 솔직히 저희가 들어서는 별 차이를 못 느끼겠는데 그래도 저희 주변에 또 음악의 조예가 있으신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네. 그분들은 확실히 음질이 좋아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긴 합니다. 근데 뭐 저희가 듣기에는 뭐 도친개친인데 그래도 확실히 덜 울리는 건 분명해요. 그런가요? 네. 아무튼 저희가 2년 반 됐으니까 한 20년 동안 계속하면 귀가 조금 고급스럽게 변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그때는 청력이 노후화되기 때문에 아 지금보다 더 나빠지거나 아니면 성능이 좋은 보청기를 껴야죠. 20년 후에 보청기 끼는 건 좀 빠르지 않을까요? 주 15시간 노동, 보편적 기본소득. 이것은 판타지가 아니다. 스티븐 핑커, 지그문트 바우만. 전 세계 석학들이 극찬한 명작. 워싱턴 포스트, 가디언, 썬데이 타임스 특집 기사, BBC 특별 방송. 좌우파의 상투적 주장에 지쳤다면 이 위대한 논쟁을 즐겨보라. 30살 젊은 사장가가 설계한 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 플랜. 당신이 그토록 꿈꾸던 세상이 지금 시작된다. 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 플랜. 김영사.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경찰이 삼성물산 본사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왜요? 대기업 회장 자택공사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이거든요. 아하. 삼성에 앞서 한진이 딱 걸렸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조양호 회장. 진짜 회장들이 왜 이러나요? 돈도 네. 많은 양반들이. 한진에 이어서 삼성을 대상으로도 경찰이 바짝 벼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요. 18일 오전 9시부터 경기 성남 분당의 알파돔 시티에 삼성물산 건설부문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삼성물산은 이건희 삼성회장 일가 자택을 관리하는데 리모델링과 하자 보수 명목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수십억 원의 공사비를 회사 돈으로 낸 혐의를 받고 있어요. 오호.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삼성 측 압수수색은 두 번째입니다. 8월에도 서울 한남동 회장 일가 자택관리사무소를 업무상 횡령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했었죠. 이때도 저희가 브리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요. 그때도 요 얘기 드렸잖아요. 아파트도 아닌데 자택인데 관리사무소가 있어. 네. 이야. 얼마나 집이 넓으면?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인테리어 회사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말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았었다. 그때 전해드렸었는데요. 또 차명 계좌를 통해서 발행한 수표로 공사 대금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었죠. 당시 삼성 관계자 한 명이 사무실에 파견 나온 상황이었고 삼성물산 소속 법무팀 관계자가 현장에 나와서 대응을 했습니다. 법무팀이 왜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삼성물산은 공사비가 모두 이 회장 개인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을 했는데 개인 돈이면 법무팀에서 나올 일이 없죠. 아하. 이건희 회장 재산이 가장 최근까지 제 기억으로는 13조 원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부동산 빼고 주식 자산만 부동산까지 치면 훨씬 더 많겠죠. 13조라는 어마어마한 부를 갖고 계신 분이 자기 집 인테리어 공사하는데 회사 돈을 쓴다. 한진의 조양호 아저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개인의 인격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한국 재벌의 특권으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런 양반들이 직원들이 종이컵 쓴다고 프린터 용지 마음대로 쓴다고 그거 아껴라 이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이면지 쓰라고 그러고. 취업을 준비 중인 애청자분들은 진짜 이 소식 들으면 너무나 화나실 것 같아요. 뭐냐면요. 금융감독원과 국가정보원 또 VIP 고객 이런 놈들의 청탁으로 신입사원을 선발했다. 이런 우리은행의 특혜 채용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뭐 동네 슈퍼도 아니고 은행이 어떻게 이런 청탁으로 신입사원을 선발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이 우리은행 이름부터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니네 은행이지 우리은행은 아니에요. 그러게. 아무튼 우리은행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고위경영진의 어느 선까지 보고 및 결제가 이루어졌는지 이게 빨리 규명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뭘 규명을 해? 금감원이랑 국정원에서 청탁을 넣었으면 당연히 행장이 아는 거지. 그러니까요. 아무튼요. 18일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원 내부의 감찰뿐만 아니라 은행 전반의 채용 시스템과 프로세스에 대한 일제 점검을 포함해 유사한 사례가 다른 은행에도 있는지 사실관계 파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감원은요, 진짜 오늘 그러니까 18일이죠. 오전부터 관련 회의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고 다 이런 얘기 하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흉내만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 관계자는요, 은행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국회에서 강도 높은 조사 요구를 받은 만큼 우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 근데 왜 여기 합당한 조치라고 했을까요? 이거는 지들이 볼 때 합당한 조치고 일반 국민들이 봤었을 때 이건 봐주기식 조사 아니겠어요. 네. 아무튼요, 이 관계자는 내부 인력 상황에 따라 기존 부서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할지 아니면 특별대책반이나 태스크포스를 구성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뭐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아무튼요, 이런 의혹 왜 제기됐는지 여러분들도 대충 알고 계시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요, 17일 국감에서 우리 은행이 지난해 하반기 신입사원 150명을 공채했는데 이 중에 무려 10%가 넘는 16명, 이 사람들이 다 금감원이나 국정원, 또 은행의 VIP 고객 자녀, 친인척, 지인 이런 사람을 통해 특혜 채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날 심 의원이 공개한 우리은행 인사팀 작성 추정 2016년 우리은행 신입사원 공채 추천 현황 및 결과, 이런 문서까지 만들어놨대요. 이 문서에는요, 합격자 16명에 대한 청탁 정황으로 보이는 그 옆에 유력 인사, 기관, 우리은행 간부 이름 이런 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허허. 여기에는요, 금감원 전 부원장보 요청, 금감원 요청, 국정원 자녀, 전 행장진 자녀, 박 PD 추천. 허허. 이건 없어. 박 PD 추천은 농담이고요. 아무튼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완전히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자료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어휴. 무슨 합당한 조치야. 여기에도 용감한 내부 고발자가 계셨나 봐요. 그러니까요. 여신 및 급여 이체 등 우리은행과 고액 중요 거래 내용으로 보이는 사항이 비고란에 게재된 경우 이것도 7건이나 됐다는 거죠. 아, 현금 많이 몰아주는 고객이다. 그러니까 VIP 고객, 이 사람들도 엄청나게 채용 특혜 요청을 했다는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인 겁니다. 아무튼요, 이거 보고 우리 구직자들 뭔 생각을 할까요? 우리 아빠는 백이 없어서, 우리 할아버지가 백이 없어서 이런 한탄 할 거 아닙니까? 답은 정해져 있었군요.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출시된 애플의 아이폰 8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는 이른바 스웰링 현상이 보고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배터리 업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겁니다. 18일 배터리 업계 관계자들을 종합해 보면요, 아직까지 보고된 건수가 많지 않고 폭발로 이어지지는 않아서 물량이 대량으로 풀리면서 소수의 불량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허. 아이폰 배터리 부품 현상은 일본, 중국, 캐나다, 그리스, 대만 등에서 신고가 됐고요. 지난 12일에는 미국 베스트바이에서 한 직원이 부풀어 오른 아이폰 제품 사진을 올리기도 했죠. 업계에서는 일반적인 스마트폰 배터리 불량률 자체가 100만 분의 3 이하라고 합니다. 스웰링 현상 역시 많은 물량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충분히 포착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요. 스웰링은 리튬 이온으로 구성된 배터리 내부의 전해액이 가스로 변하면서 부풀어 오르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렇군요. 오랫동안 사용된 제품에서 발생하지만 이번에는 새 제품에서도 스웰링 문제가 일어난 거죠. 이번 배터리 불량이 특정 제조사에서만 발견된다면 해당 업체는 큰 타격을 받는다는 거. 그럴 수 있겠네요. 애플이 해당 업체와의 거래 중단까지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애플은 지난 6일 자체적으로 공식 조사에 들어갔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애플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가 어딘가요? LG화학, 삼성 SDI 우리 기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일본 무라타, 소니, 중국의 ATL 등이 물량을 나눠서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다고 해요. 아니 이 업체 중에 두 업체는 좀 눈에 띄는데요. 그렇죠. 삼성 SDI와 중국의 ATL 얘들은 갤로트 7에 배터리를 공급했던 회사들 아닙니까? 이미 작년에 전 세계를 뒤흔든 주역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도 얘들 제품에서 부품 현상이 나온다면 두 회사는 한동안 배터리 장사하기 힘들겠죠? 그러니까요. 문 닫아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마무리로는요. 저희 애청자 여러분들 주말에 어디 갈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이번 주말에도 날씨가 좋을 것 같은데 특별한 계획이 없으신 분들은요. 여기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 이거는 수도권 내 서울에 사시는 분들한테 해당되는 얘기고요. 지방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얘기일 것 같아요. 네. 뉴시스가 전한 얘기인데요. 1967년 국내 최초 주상복합타운.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60년대에도 주상복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명소가 서울 시내에 있습니다. 박 PD가 아주 좋아하는 곳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주상복합이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네, 박 PD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아마 많이 가셨을 거예요. 여기에서 아주 좋은 동영상 사러 많이 가셨을 거 아닙니까? 세운상가. 저는 대전에서 살았거든요. 이렇게 빠져나가시네. 아무튼요, 세운상가가 지금 변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변신을 하느냐? 도시재생사업 이거를 통해서요. 열린 여가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주말이나 휴일에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세운상가 가보면 아주 좋을 것 같다. 뉴시스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변신을 했느냐? 그동안에요. 세운상가 옥상은요. 관계자 이외에는 올라가 볼 수가 없었거든요. 일반인들에게 공개가 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근데 요번에 도시재생사업 통해서요. 이 옥상에 전망대를 만들었대요. 서울 옥상이란 이름의 옥상 전망대를 만들었는데요. 여기서 뭘 볼 수가 있느냐? 서울의 자랑거리 있죠. 종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 아니겠습니까? 이 종묘를 비롯해서 남산 등 도심 일대를 조망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전망대에 올라가게 되면요. 세운상가 주변에 아직도 남아있는 오래된 건물들 있죠. 그리고 건물들 사이로 보이는 고층 빌딩들, 서울타워. 이게 다 한눈에 들어온다는 거죠. 이게 뭐겠습니까?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서울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공간. 이게 서울 옥상이란 얘기인 겁니다. 예전에는 여기 옥상에 대포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못 들어갔던 거 아니에요?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죠. 여기서 잠깐 또 옆길로 빠져보자면요. 요즘 인기 있는 예능 프로그램 중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네. 애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보실 거예요. 저도 그 프로그램 빼놓지 않고 애들이랑 같이 보고 있는데 거기서 놀란 점이 저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이런 생각들 많이 하죠. 로마나 파리나 이런 데처럼 옛날 유적 하나도 허물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는 게 최고다. 보통 이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서울을 보면 뭐 종묘나 이런 데는 보존돼 있지만 바로 옆은 다 파헤쳐 놨잖아. 이게 너무 보기 싫다. 보통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이탈리아나 독일이나 이런 데에서 온 애들은 반대로 생각하더라고요. 예. 어떻게 그 사람들은 얘기하냐면 유럽의 옛날 도시들 가보면 옛날 것밖에 안 보이는데 현재가 잘 안 보인대요. 근데 서울을 와보면 과거와 현재가 동시에 보인다. 공존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특히 그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게 아마 이탈리아 친구들이 왔었을 때였을 텐데 북촌 있죠. 북촌에 올라가 보니까 그 한옥마을이 있잖아요. 네. 한옥마을 그 한옥기아 그 사이로 뭐가 보이냐면요. 서울에 있는 고층 빌딩들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그 친구들이 감탄하더라고요. 왜 이탈리아에는 이런 데가 없냐. 그래서 체코 프라하가 인기가 많은가 봐요. 거기도 비슷한가요? 프라하 같은 경우도 중세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이 공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유럽 사람들은 오히려 또 그런데 매력을 느끼더라고요. 우리랑 생각이 좀 달랐던 거죠. 아무튼요. 세운상가에 가면 그런 모습을 다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요. 세운상가 북쪽에 있던 옛 초록띠 공원 이 지하에는요. 공사 중 발견됐던 조선시대 중부관 아터 그리고 유적 이게 현지 보존 방식으로 전시하는 세운문화재 전시관 이걸로 만들어놨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요. 조선 전기부터 후기 근현대에 이르는 건물터 흔적 그리고 임진왜란으로 생긴 두꺼운 화재층
뭐 이런 것들도 직접 볼 수가 있대요. 그리고 여기서 출토된 유물들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전시관은요, 사대문 안 유적을 현지에 그대로 보존해 전시한 첫 번째 사례라는 거예요. 서울의 자랑거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요, 세운상가에는요, 문화와 기술이 흐르는 전시 공간 세운홀도 있다고 합니다. 세운홀에서는요, 지난달 19일부터 재생된 미래 서울 도시 재생 이런 전시회가 열리고 있대요. 또 세운상가 그리고 대림상가 연결하는 공간 있죠. 여기로 이동하면요, 2005년 청계천 복원 당시 철거했었던 3층 높이의 공중보행교, 이게 다시 부활했대. 이걸 다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름도 재밌습니다. 다시 세운교. 이름이 다시 세운교예요. 그래서 이 다리가 워낙 풍광이 좋기 때문에요, 직접 가서 보시면 진짜 아름다운 가을 정취를 맛볼 수 있는 청계천을 감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게다가 세운 대림상가 구간 옆에 날개처럼 조성된 보행테크에는 뭐가 설치되어 있는 줄 아세요? 세운 메이커스 큐브. 이게 뭐냐면요, 드론 개발실, AV 장비 개발실, 실험 게임 개발실, IoT UX 디자인실, 스마트 모빌리티 개발실, 뭐 이런 첨단 기술을 만드는 청년 스타트업 업체들이 여기 입주가 돼 있다는 거예요. 네. 이 업체들이 일하는 모습을 직접 가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최첨단 IT 기술을 직접 맛볼 수가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 예전에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이 될 뻔했던 고산 씨 혹시 여기 계시지 않아요? 고산 씨도 여기서 3D 프린터 개발하고 계시거든요. 맞죠? 예, 그래서 여기도 직접 가보면요, 이렇게 스타트업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뿐만 아니라요,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관람할 수 있는 공간도 따로 마련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주말에 한번 가볼 만하겠죠? 오세훈 전 시장도 좋아할 것 같은데요. 자기랑 이름이 비슷하다고 그래서. 아유, 새훈이고 여기는 새운이고 전혀 다릅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첩,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10분 안에 가장 야한 사진을 모니터에 불러올게. 이거 내기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모두가 당연히 동의를 했겠죠. 그리고는 그 친구가 뭔가 작업을 하고 드디어 접속이 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모뎀 속도가 너무 느려서인지 사진 한 장을 다운받는데 1분이 기다려도 머리카락밖에 안 나왔대요. 그렇게 사진이 다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10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동기생 중 유일한 홍일점, 여성분이란 얘기인 거죠. 네. 특히 문 남자 동기들의 선망을 받고 있던 모양, 이 모양이 갑자기 문을 탁 열고 들어왔대요. 그리고 모니터 쪽으로 걸어왔다고 합니다. 그때서야 이 남자 동기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난리가 났겠죠. 근데 모니터를 끄기에는 너무 늦어버렸나 봐. 그러니까 다들 슬금슬금 그냥 모니터는 놔두고 다들 도망을 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참 뒤에 다시 사무실에 돌아가 보니 모니터에 다 쪽지가 하나씩 붙어 있대요. 무슨 쪽지냐? 그 모양이 붙인 겁니다. 공무가 아닌 일로 인터넷을 사용한 사람을 색출해서 보고해라. 이런 실장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각오하고 계세요. 전산실 모양. 이런 쪽지가 붙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다들 화들짝 놀라 돈을 각출해서 피자를 전산실로 배달. 워싱턴 포스트, 가디언, 썬데이 타임스 특집 기사, BBC 특별 방송. 좌우파의 상투적 주장에 지쳤다면 이 위대한 논쟁을 즐겨보라. 30살 젊은 사상가가 설계한 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 플랜. 당신이 그토록 꿈꾸던 세상이 지금 시작된다. 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 플랜. 김영사.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경찰이 삼성물산 본사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어이? 왜요? 대기업 회장 자택공사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이거든요. 아하. 삼성에 앞서 한진이 딱 걸렸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조양호 회장. 진짜 회장들이 왜 이러나요? 돈도 네. 많은 양반들이. 한진에 이어서 삼성을 대상으로도 경찰이 바짝 벼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요 18일 오전 9시부터 경기 성남 분당의 알파돔 시티의 삼성물산 건설부문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삼성물산은 이건희 삼성회장 일가 자택을 관리하는데 리모델링과 하자 보수 명목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수십억 원의 공사비를 회사 돈으로 낸 혐의를 받고 있어요. 오호.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삼성 측 압수수색은 두 번째입니다. 8월에도 서울 한남동 회장 일가 자택 관리사무소를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0월 18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애청자 여러분들이 재미난 사연 많이 남겨놓으셨는데요. 인간시대 만세 대화명 쓰시는 분, 네. 모뎀으로 야한 사진 다운받는 아련한 사연. 이런 제목의 글을 남겨놓으셨어요. 어제 저희가 웹을 뒤바꾼 아이디어 팩 요거 10권을 선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번 타자로 참여를 해 주셨군요. 그렇죠. 사연을 읽어드리자면 때는 1990년대 말, 가정에서는 인터넷의 개념도 모르던 시절이었죠. 회사에 MIS 시스템을 사용해서 부서 업무를 단말 터미널로 입력 수정하던 때였습니다. 그 당시 부서 MIS 시스템에 소프트웨어가 엉겨서 그런지 에러가 났고요. 전산실에 AS 전화를 하고 기다리고 있던 중 신입 동기 중 한 명이 모뎀을 통해 포르노를 볼 수 있다. 이런 혹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당시 프레이보이나 허슬러 잡지를 영어 독해 교재로 삼고 있었던 우리 동기들은 그거 말이 되냐? 다 허황된 이야기다. 이렇게 무시했더니 그 친구가 그럼 내가 시켜서 무마시키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이런 사연이 들어있네요. 그럼 무마에 성공을 했다는 건가요? 아마 그 다음 결과는 안 나왔지만 성공은 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아득한 옛날이 아닌데도 새삼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로 아까 얘기 드렸던 웹을 바꾼 아이디어 100을 읽을 기회로 잡고 싶네요. 팟캐스트와 RSS에 대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예. 이거는 저희가 안 뽑아 드릴래야 안 뽑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야, 이거 뭐 1번 타자가 리드오프 홈런을 쳐버렸네. 그러니까요. 예, 이거 2번 타자부터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 재밌는 사연을 어떻게 만들지? 이러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자, 다음은 최고 얼음 훈장 TV님이신데요. 이분은 파티에서 저희 방송을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댓글 입력하는 방법을 확인했습니다. 부산에서 울산으로 출퇴근하는 공무원입니다. 3시간을 매일 출퇴근하는데 애청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연령대, 이분은 74년생이시라고 하셨어요. 어허. 비슷한 연령대에 대한민국 남자로 청취하면서 같은 고민과 생각을 많이 합니다. 늘 말씀하시는데 막걸리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부산에 오실 일 있으면 연락 주시면 막걸리 대접하고 싶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건승하십시오. 아니 저희가 조만간 부산 가야 되겠네요. 예. 뭐 저랑은 비슷하신데 이 PD님이랑은 좀 차이가 납니다. 몇 살 차이 안 나요. 왜 그래요? 그리고 사랑미 사사 대화명 쓰시는 분 저희 댓글 많이 남겨주시죠. 오랜만에 댓글을 쓰네요. 매일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제 귀가 거지인가 봐요. 저는 시즌1 때도 음향의 문제를 몰랐는데 시즌2도 좋아진 걸 모르겠네요. 크크.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쌀쌀해지는데 두 PD님 항상 건강 조심하세요. 이렇게 고마운 댓글 남겨놓으셨습니다. 네. 아니 실은 저희도 이렇게 팟캐스트 녹음하고 있지만 뭐 이 PD 박 PD 둘 다 귀가 거지죠. 솔직히 저희가 들어서는 별 차이를 못 느끼겠는데 그래도 저희 주변에 또 음악의 조예가 있으신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네. 그분들은 확실히 음질이 좋아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긴 합니다. 근데 뭐 저희가 듣기에는 뭐 도친개친인데. 그래도 확실히 덜 울리는 건 분명해요. 그런가요? 네. 아무튼 저희가 2년 반 됐으니까 한 20년 동안 계속하면 귀가 조금 고급스럽게 변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그때는 청력이 노후화되기 때문에 아, 지금보다 더 나빠지거나 아니면 성능이 좋은 보청기를 껴야죠. 20년 후에 보청기 끼는 건 좀 빠르지 않을까요? 주 15시간 노동, 보편적 기본소득. 이것은 판타지가 아니다. 스티븐 핑커, 지그문트 바우만. 전 세계 석학들이 극찬한 명작.